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7월 28일인데 증시가 요 며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겹쳐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여러분들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할 때 있죠. 이제 그럴 때가 시장이 다소 조금 짜증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오늘이 딱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FOMC 회의가 지금 어제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죠. 이제 그때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결과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책에 대한 지금 금리 인상할 겁니까? 테이퍼링 할 겁니까? 이야기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의 시장 반응이 옛날과 지금이랑 또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FOM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요게 지금 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만 이제 상황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난 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상. 간단하게 좀 차트를 좀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S&P나 다우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이 지금 하루 정도 좀 나온 건데, 이제 그런 위치다 보니까 지금 뭔가가 좀 편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중국 증시, 그래서 FOMC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홍콩 증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시면 중국 쪽에서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증시에는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중국 증시도 지금 보시면 거의 3,600포인트에서 3,300까지 급락을 했죠. 이제 오늘도 이 부분은 저희 회원분들께 안내를 좀 드렸지만 기술적 반등 나올 자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어디?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매를 맞은 상태잖아요. 그죠? 빠지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미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빠졌으면 반등을 보이고 추세가 다시 복귀를 하거나 어떻게 반등 보이고 다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반등을 나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을 보일 수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 영향을 같이 받을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인 FOMC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실적은 지금 사실상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좀 많고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이제 그런 흐름에 따른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장중에도 외국인이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거래가 좀 재개가 되면서 회복을 해주는 흐름에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3212, 3236이 됐어요. 거의 1%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야. 저점 대비. 그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증시가 올라왔고 우리나라 증시, 나스닥 선물 같이 회복을 해주는 그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결과가 지금 오늘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이런 걱정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코 싼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싸지 않기 때문에 그 싸지 않은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고 선물은 매수, 기관들이 매수, 코스닥은 막판에 근데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매도를 좀 줄였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종목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종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좀 들게 하는 것 같지만 종목은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내가 진짜 좋은 종목을 골랐을 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무조건 좀 잘 아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딱 요때예요. 2시 바닥 찍고 그죠? 기관들은 계속 팔아.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분홍색 같은
이게 지금 아니다. 파란색이 지금 외국인인데,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이 매수 규모가 얼마인가 보니까 1,000억 정도 매수한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어? 코스닥을 지금 2시 이후에 저점에 1,000억 정도 매수했어요. 근데 지수가 많이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안 올라와서 한 1.5%, 1.6% 정도 이제 밀렸던 시장이 1% 정도까지 올라왔죠. 이 얘기는 뭐야? 저점에서 물량을 많이 쓸어 담았는데 정작 종목들의 회복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순환매죠, 순환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빠지고 많이 못 간 것 중에 조금 탄력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많이 오른 건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다음에 많이 빠진 것 중에 재료는 아직 남아있는데 얘 주가 왜 밀렸지? 그러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주가가 어떻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이제 그런 어떤 순환이 지금은 좀 나온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종목은요,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지금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일진석재를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 로이터에서 남북한 정부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언제 떴어요? 오후 2시 20분에 떴어. 그죠? 근데 청와대에서 답변이 엄청 빨리 나오네. 지금 보니까 2시 51분에 답변이 나옵니다. 청와대 남북 정상 놀이터 보도 사실 아니야? 일단은 부인을 했어요. 한쪽에는 나오고 한쪽엔 부인을 했어. 정확한 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겠죠. 사실상 이게 지금 말장난일 수가 있는 게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지금 안 하고 내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내일 하게끔 우리가 스케줄을 잡았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했으면 내일 추진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채널이 다시 복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연락선이 이제 끊겼고 그 다음에 이제 폭파시켰었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이제 다시 그 채널이 복구가 됐어요. 근데 언제까지 전개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말아야 되는지, 야, 북한 놈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믿어주기가 싫은데 믿을 가치조차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 심리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냥 얘네들이 그냥 이제는 조금 뭐예요? 우호적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우호적으로 나오면. 그냥 순리대로. 우리나라와 지금 사이가 다시 조금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뭔가 좀 지원받으려고 좀 액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랑도 또 대화를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취해진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트럼프랑 진행이 됐던 것처럼 너무 순조로운 것 같은데라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면 어떡할 거냐고. 당연히 관련주가 움직이겠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심리를 갖고 계시면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객관화에 대한 생각을 갖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나는 동부그룹이 싫어, 나는 쌍용차가 싫어, 나는 삼성이 싫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본인의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어떤 그런 색깔을 고스란히 주식에도 녹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나는 삼성이 싫어, 그러면 삼성전자 매매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지. 근데 돈 벌려고 우리는 주식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다 버리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런 뉴스들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만든다는 말이지. 그죠?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제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상회담 논의를 안 한다고 호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회담 논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북한에 있어서 북한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사이가 만약에 안 좋아, 이전처럼. 근데 다시 뭔가 연락선을 개통을 하고 이런 이유 과연 뭘까요? 그냥 전화 통화하려고? 뭔가 얻어가는 걸 만들어 가기 위한 액션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바로바로 되느냐? 그렇지 않지. 순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순서대로. 그지?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은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는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리스크 관리점,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만들어 놓고 내가 비중을 얼마만큼 갖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이가 안 좋아, 야 됐어 우리 다시 그냥 전화 통화도 하지 말고 그냥 멀어지자,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뭐 7월 달은 어떻게, 8월 달은 어떻게, 9월 달은 어떻게, 10월 달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시나리오를 짜야겠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신석재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 터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봉 저점 훼손되지 않고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거래 터지면서 어저께 급등 상한가 갔다가 오후장에 밀렸어요. 왜? 청와대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정상회담이 물론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북미 대화가 여러분들 더 우선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뭔가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뭐예요? 미국한테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네라는 어떤 액션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바로 그냥 미국한테 야 우리 대화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어떤 사이를 조금 이제 개선되게끔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액션들이 사실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호재는 나왔어.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바로 진행되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죠. 자, 근데 이제 어찌됐건 어제 이제 급등하고 오늘 추가 반등 나오다가 밀렸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십자형이잖아.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2,800원이고 그 다음은 어디 21선인데 현재는 2,800원짜리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3,000원에서 2,800원짜리 구간이 여러분들 뭐예요? 지지가 돼야 될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슈가 아직까지는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도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누군가 먼저 알고 매수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자. 그래서 일단 목표치를 이거 어떻게 좀 잡아야 되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다소 좀 애매해요. 왜? 호재가 확실하게 뜨면은 상한가 많은 게 일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경협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지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1차적인 지지 라인,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물량을 갖고 있어도 될 수 있는 구간은 2,800원에서 3,000원 라인까지는 일단은 괜찮다라는 거고요.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건 박스권 당연히 하단이겠지만 지금은 2,600원이 2차 지지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는 3,200원 정도.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뉴스의 질이 여러분들 중요한데 예상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얘네들이 뭐 얻어가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우리나라와 사이가 뭐 틀어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뭔가를 좀 만들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 지금은. 그죠? 뭔가를 조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액션들. 그러니까 북미 대화까지 뭔가 조금 만들어내면 지지율이 조금 더 지금 현재보다는 좀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차기 정부도 민주당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은 반드시 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끌어가면서 진행을 시킬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조금 무거운 자리예요. 3,400원, 500원짜리. 왜냐면 지난번에 뭐 개파락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서 개파락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일단 무거운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뉴스지만 뉴스의 질, 당장에 북미 대화를 진행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뭐 그냥 상한가 말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그걸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고 오히려 지지력이 지금은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확실하게 명확하게 뭔가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으면 일단 3,400원, 3,500원 요 정도 선에서는 저항을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신석재는 그 정도까지 조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보면 기관들은 좀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오늘 좀 팔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지분 자체가 컸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짤짤이 외국인들도 단타치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그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슈, 그 두 가지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장사는 여러분들 그냥 사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전략, 글쎄, 지나고 봤을 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상.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좋은 종목도 팔았다가 다 이사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좋지. 그냥 하놓고 계속 그냥 마냥. 왜냐면 그거는 그 결과치를 그냥 무조건 알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은 그 어려운 굉장히 좀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할 좀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진석재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을 이 정도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시장이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는 좀 꾸준하게 그래도 이제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이 매일 뭐 길면 한 이틀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을 좀 받으셔서 같이 좀 진행을 시키시는 것도 좋으니까 저희 쪽으로 좀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